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진행하는 동안 10연승 이상 기록 총 7번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휴방 기간에 10연승 이상 기록도 한 개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통산 8번째 10연승 기록을 만들어냈고 사실 스포츠 분석 이 방송 사상 최초입니다. 3년 연속 10연승을 꾸준하게 또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야구 시즌 단연코 최다 연승 기록 10연승 이상 기록만 야구 시즌 총 7번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본다면 또 분석 BJ가 됐죠. 그래서 최다 연승 기록자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꾸준하게 또 10연승 이상 기록들을 매년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야구 시즌이 안 끝났어요. 한 달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욕심이 좀 납니다. 이왕 흐름 제대로 잡은 거 10연승 한 개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8월 29일이랑 9월 6일 사이가 여기 있긴 한데 여기도 적중 기간이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아직까지 준비를 못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귀 전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복귀를 했고 복귀 주간 적중 그리고 오늘 메이저리그가 몰랐는데 쓰나미 데이였더라고요. 우리는 올킬에서 몰랐죠. 또 올킬까지 잘 만들어내 드렸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도 또 상당히 또 구간들이 괜찮기 때문에 이어서 연속 올킬까지 한번 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로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수티비 여러분들께서는 별풍선 후원하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 여러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간 프리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소프트뱅크와 라쿠텐 경기 오늘 주간 4연승 도전 출발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간도 괜찮아요. 오늘 주간도 두볼 두잡을 짜드렸는데 생각보다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올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꼭 배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소뱅 선발 투수 오늘 마츠모토입니다. 이번 시즌 6승 4패 방어율 2.6점대고요. 라쿠텐 선발 투수가 오늘 후지 마사루입니다. 이번 시즌 5승 5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경기랑 리오넴 경기는 오늘 1시 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라인만 좀 가볍게만 잡아드리자라고 한다면은 소프트뱅크가 오늘 수입전이거든요. 오늘 일본 야구가 수입전이 좀 많아요. 리오넴도 수입전이고 소뱅도 수입전이야.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소프트뱅크 마행과 오바를 묶어서 갈만한가요? 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물론 이제 해외 사시는 분들만 이렇게 가능하긴 하겠지만 자 뭐라 그랬냐면 라쿠텐이 생각보다 소프트뱅크 홈 경기에서 성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게 마운드적인 측면도 나쁘지가 않고요. 특히나 라쿠텐의 타율적인 부분에서도 은근 페이페이돔이랑 좀 상성이 괜찮아. 그러다 보니 라쿠텐이 은근히 소프트뱅크 홈구장에서 수입하는 경우들도 좀 있고요. 추가적으로 수입을 잘 안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았을 때 또 심지어 오늘 소뱅 선발 투수가 마츠모토 그러니까 사실 놓고 보면은 소프트뱅크에서 그렇게 A급 투수라고 볼 수가 없는 투수가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또 라쿠텐 오늘 원투펀치 후지 마사오라가 또 올라온 구간이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소프트뱅크 일반승 1.39배당을 마츠모토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라쿠텐 프랜승도 어차피 1.3배당이거든. 그래서 라쿠텐 프랜승 쪽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칫 이거는 라쿠텐 역배까지도 볼 수 있는 경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러분들 좀 수상한 게 뭐냐면 언더오바 기준점이 6.5가 아니라 7.5예요. 7.5.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놈은 터진다라는 거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마츠모토에 대한 안정감도 사실 높게 평가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가장 좋은 건 라쿠텐 프랜승 2.5죠. 그 배트맨은 라쿠텐 프랜승 먼저 좀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은 언더 마지막으로는 역배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릭스랑 리오넴 경기 보겠습니다. 오늘 오릭스 선발 투수가 와 진짜 오랜만입니다. 야마시타 슌페이타가 선발 등판합니다.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프로토에 입문하신 분들은 이 선수가 누군가 하겠지만 또 우리 상영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저 같은 선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복귀한 선수인데 아주 사이즈가 좋은 선수죠. 야마시타 슌페이타는 23년도 때 신인왕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릭스에 어떻게 보면 재팬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던 그런 축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그 오릭스가 지금 오늘 다저스 경기였죠. 이 노히터에 도전했던 이 야마모토와 함께 야마모토 그리고 현재 지금 리오넴에 있는 그 저기 누구냐 걔 이름 뭐냐 형들 야마사키 그리고 이제 오릭스의 야마시타 이렇게 해서 야마 3인방 야마 3인방이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사이즈가 좋았던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의 강점은 구위값 그리고 이 수직 슬라이더라고 하는 결정구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구위로 먹고 살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과연 2년간의 이 공백 기간을 어떻게 채워낼 수 있을까? 이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제구가 좋았던 선수고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이 좋았던 선수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공백 기간을 메꿀 수가 있겠지만 구위로 먹고 살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어쨌든 니오넴이라는 또 이제 어떻게 본다면 리그 상위권 타율을 갖고 있는 팀을 상대라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복귀전은 다소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니오넴 선발 투수는 후쿠시마인데 이번 시즌 3승 0패 방어율 1.5점대입니다. 니오넴에서 어떻게 본다면 이번 시즌 뭐 신인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후쿠시마 상당히 또 원정 경기 잘 던진 선수기도 하다라는 점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니오넴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전입니다. 오늘 오릭스가 이미 두 번의 경기를 모두 잡아낸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니오넴이 또 수입전으로 오늘 경기를 하게 되겠는데 뭐 메이저리그도 있고 국내 야구도 있고 일본 야구도 있지만 이 세 가지 리그 중에서 가장 수입하기가 어려운 리그가 일본 야구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니오넴 같은 경우는 수입을 좀 잘 당하지 않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니오넴이 최근에 부진하고 있는 이유는 타선 때문이죠. 오릭스전에서 1차전과 2차전 모두 내어줬던 게 모두 이제 타선의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야마시타 사실상 아직까지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한 선발을 상대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래도 니오넴이 타선적인 힘에서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니오넴이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마행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승은 없을 것 같아. 질 거면 아싸리 져버릴 것 같고 승리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타선 값의 영향으로 마행승까지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니오넴 승에다가 마헨승까지 한번 바라보고 싶고요. 언더오바도 7.5점이면은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형들 보면은 일반승이 1.5인데 마헨승이 딱 2배당이거든요. 이게 이따 뒤에 한신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일반승은 마헨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배당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신과 히로시마 경기 6시 경기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형들 두 경기는 한시 경기이기 때문에 일찍이 베팅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신이랑 히로시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패키지는 없습니다. 한신 선발 투수가 오늘 사이키 히로토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12승 5패 방어율 1.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아두아입니다. 이번 시즌 0승 1패 방어율 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두아도 이번 시즌에 이제 중간에 복귀한 선수인데 다시 2군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던 이제 그런 형태의 선수입니다. 아두아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이제 흑인이거든요. 흑인인데 놀랍게도 일본인입니다. 혈통이 일본이에요. 일본.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궁팜에서 키워서 직접 끌어올린 선수입니다. 다만 이제 아두아의 문제점은 뭐냐면 홈 경기 아니면 가시면 안 됩니다. 지난 시즌에서도 아두아가 잘 던졌던 구간이 있긴 했는데 늘 문제가 됐던 게 원정 경기거든요. 이 선수의 문제점은 벌벌이에요, 벌벌이. 그러니까 경기 운영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사실 아두아의 강점은 구위값이기도 한데 아까 이제 니오넴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릭스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공백 기간이 컸던 선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위에 대한 힘을 잘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도 높은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요.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 한신의 빠따력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 고시엔에서 이번 시즌 한신의 빠따는 홈 경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리그 3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는 상당히 또 훌륭한 팀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한신의 강점은 팀 타격이기 때문에 이 득점권에서 몰아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아두아처럼 득점권에서 약한 또 선수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아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말을 좀 길게 해드렸지만 아두아는 믿을 수 있는 투수는 아닙니다. 그런 투수고, 한신 선발 투수가 사이키 히로토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 경기는 너무나도 기울어진 현재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승 배당이 1.34 배당이라서 이러면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핸디캡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자 보시면은 일반승 배당이 1.3배당인데 마행승 배당이 무려 1.99배당, 그러니까 2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승이랑 마행승의 그 배당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들은 웬만하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홈 경기이기도 하고 1점 차 이상 바라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하게는 한신 일반승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이 경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인승 괜찮을 것 같아요. 아두아가 워낙 사이즈가 안 나오는 투수기 때문에 1.99배당이지만 마인승 한번 보시고, 뭐 한신 마인승이라는 거는 오바를 동반한다라는 거겠죠.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승 마인승 오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요코하마랑 야쿠르트 경기입니다. 우리 아띠아 형님도요, 제가 이제 하루 패키지를 진행을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그 8월 달에 하루 패키지를 진행을 해봤는데, 한 1주, 2주 정도 해봤는데, 너무 손이 많이 가더라고. 그리고 누락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패키지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코하마랑 야쿠르트, 오늘 1번 야구 마지막 경기입니다. 요코하마 선발 투수가 오늘 후지남입니다. 이번 시즌 1승 0패, 방어율 0.7점대고요. 뭐 후지나미는 다들 아시죠? 후지나미는 메이저리그를 찍고 다시 돌아온 선수고, 후지나미가 원래 여러분들 이제 제2의 오탄이었습니다. 뭐 볼도 160 이상 뿌릴 수 있는 그런 선수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좋은 선수예요. 구위값이 워낙 좋기 때문에 홈 경기랑도 상당히 또 수지 타산이 잘 나왔던 그런 선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도 일단 복귀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할 만한 선수, 바로 요코하마의 후지남입니다. 또 야쿠르트 선발 투수 오늘 오가와 야스히로인데 이번 시즌 4승 4패, 방어율 3.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잘 던집니다. 오가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8월 달에 다시 콜업이 돼서 이 두 경기를 진행을 했는데 직전 균치전에서 8이닝간 무실점을 기록을 했어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볼을 좀 많이 던집니다. 오가와 같은 경우에도 구위값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삼진율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많이 맞춰놓는 편이긴 한데 일단 삼진율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비중이 그렇게 높은 느낌은 일단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문제점이 좀 장타율이 좀 있어요. 근데 다만 이거는 홈 경기가 메이지 진구 구장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고려해 보았을 때 뭐 그렇게 신경 쓸 만한 그런 이제 수치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오가와의 강점이 그 홈 경기 메이저 진구 구장에서 방어율이 5.3점대가 나오는데 원정 경기가 무려 1.4점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원정 경기에서 워낙 좋은 투수기도 해요. 어느 정도 2군에서 좀 조정 기간을 갖고 8월 달에 제대로 콜업을 또 한 만큼 어느 정도 야스히로도 좀 좋은 오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연속 얘들이 승 1무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는 빠따전이었는데도 1승 1무 경기였고, 어제 경기는 투수전에서도 승일무 경기를 거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승일무를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배당 높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승일무 도전 한번 해보시고, 저는 그래도 이 경기 이제 후지나미의 홈 경기 성적이 워낙 기대되고 앞으로도 더 기대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코하마의 A클래스에 가장 필요했던 조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에서 요코하마 1.55배당은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요코하마 승리 보면서요, 요거는 승 1무에다가 언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더 봐도 오늘 6.5점을 받았기 때문에 언더가 상당히 사이즈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뭐 고배당으로는 승 1무를 가져가도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던 경기였습니다. 요코하마 승 1무 언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삼성과 한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선발 투수가 원태인입니다. 10승 4패, 방어율 3.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와, 토종 선발이 10승을 기록해주고 있다. 뭐 이번 시즌
이제 원태인 선수에 대한 어떤 기대값도 우리가 조금 들쭉날쭉한 편이긴 해요. 얘가 은근 기복 있는 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인데, 다만 이제 홈 경기의 원태인은 우리가 그래도 믿고 좀 볼 수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원태인 선수의 강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닝 히팅이 너무 잘 됩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도 불펜 구간, 그러니까 이 후반 구간에 점수를 내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원태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고요. 한화 선발 투수 오늘 황준서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직전 삼성전이었죠. 2이닝간 5실점을 한번 크게 무너졌던 황준서였고요. 이번 시즌 2승 7패, 방어율 5.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통산 삼성 상대로 정말 약합니다. 이번 시즌도 3이닝간 3실점, 그리고 2이닝간 바로 직전 경기였죠. 5실점을 기록해주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화가 오늘 경기 삼성전에서 비벼볼 수 있는 거는 투수 마운드는 아닙니다. 마운드보다는 그래도 이제 타선에서 좀 성과를 내야 될 만한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늘 황준서가 선발 등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긴 합니다. 뭐 한화 팬들도 다들 그렇겠지만, 다만 이게 이제 감독이죠. 김경문 컬러입니다. 네. 김경문 컬러죠. 이거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만 보셔도 슬슬 이제 한화 팬들이 조금 인내심의 좀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딱 느껴지는 게, 김경문 감독의 이제 강점은 경기 운영,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술들은 많다라는 건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감독이 문제가 되는 거는 너무나도 그 믿음의 야구. 솔직히 황준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선발 등판시키면 안 됩니다. 삼성 성적이 너무나 좋지 못하기 때문인데 또 선발 등판을 시킨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믿음의 야구죠. 좀 많이 어렵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원태인 선수 또한 한화전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은 없습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경기 7이닝 무실점으로 좋긴 했는데, 그 이후 경기에서 6이닝간 3실점 경기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점은 깔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경기는 저는 오늘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삼성으로 가실 거면 차라리 마헨승을 가세요. 1.2배당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시카고 컵스 형들 경기 다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시카고 컵스 어제 워싱턴전에서 홈 경기 매튜 보이 선발 등판시킨다고 1.29배당 지어줬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메리트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언더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언더를 갖고 왔죠. 그러니까 이 경기랑 맥락이 비슷해. 차라리 1.2배당의 삼성은 마헨을 가고 말지 일반승은 배당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헨승 가시거나 차라리 오바 가시지 일반승은 피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요거 저는 삼성 마헨 그리고 오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띠아 형님도 또 추가 후원 확인 완료되셨습니다. 데이터 바로 보내드리고 퀵배 한 장 드릴게요. 형님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자, 퀵배가 좀 오늘 많아가지고 형들 오늘 그 일주일 패키지, 요거 일주일 패키지라도 하시는 분들은 제가 퀵배 한 장씩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띠아님도 추가 후원 확인되셨습니다. 형들 요거 오늘 이 복귀 이벤트 오늘 모두 마감됩니다. 요거는 오늘 중으로 모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NC랑 기아 경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C 선발 투수가 바로 이 투수가 돌아옵니다. 구창모 선수가 드디어 복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믿을 수 없는 선발 투수입니다. 뭐 복귀를 하더라도 언제 또 사라질지 모르는 투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3이닝 또는 59 이렇게 또 투구수 제한도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NC는 불펜 데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아 선발 투수 오늘 양현종입니다. 이번 시즌 7승 6패, 방어율 4.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양현종 선수는 챔피언스 필드만 걸으면 됩니다. 이 선수가 원정 경기 성적이 워낙 좋아요.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방어율 거의 2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정 양현종은 그래도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선수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NC도 이제 불펜 데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와 있는 기아의 빠따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충분히 투타 밸런스가 기아가 앞서는 경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아가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기아 프랜승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양현종이 NC 상대로 좀 약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바까지 같이 좀 챙겨가셔도 좋을 만한 경기라고 봐요. 전 이거는 기아 프랜승은 뭐 여지
없을 것 같고요. 언더오버는 오버까지 한번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LG랑 신세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 선발 투수가 임창규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1승 4패, 방어율 2.7점대 기록해주고 있고, 신세계 선발 투수가 오늘 김광현입니다. 이번 시즌 7승 9패, 방어율 4.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김광현도 양현종이랑 비슷합니다. 원정 경기를 조금 더 잘 던집니다. 한 1점 차이 날 거야. 조금 더 잘 던지긴 하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최근에 김광현이 무너지고 있죠. 직전 NC전에서 4이닝간 5실점. 이유는 9위가 너무 빠졌어. 얘기 지금 평균 지금 구종 가치가 1.1점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KBO 선발 투수들의 그 구종 가치가 2.8점대라는 걸 고려해 보았을 때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9위값 성적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LG전에서도 6이닝간 4실점 또 좋지 못한 기록도 하나 갖고 있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임창규는 홈 경기에서 역시나 잠실구장과 상당히 이제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선발 투수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시즌 신세계 상대로 경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12이닝간 1실점. 네, 그만큼 뭐 임창규 선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 선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잠실구장에서 잘 던지죠. 뭐 토종 투수치고는 방울 2점대에다가 11승도 또 기록하고 있죠. 통산적으로도 여러분들 어쨌든 신세계 상대로 강했습니다. 얘가 통산 방울이 2점대밖에 안 될 거야. 신세계 상대로 여태까지 다 통틀어서 그만큼 신세계 킬러기도 했다라는 거 고려해 보았을 때 이건 우리가 LG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LG승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게 이제 어제 필라델피아 경기 같은 느낌으로 아무리 LG가 좋은 경기력을 하더라도 2점 차 이상 바라보긴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신세계 프랜승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오바는 이거는 패스하시거나 7.5기 때문에 오바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무리 그래도 임창규랑 김광현 맞대결인데 아니 무슨 외국인 선발 두 투수가 그 맞붙는 것도 아니고 이놈 임창규랑 김광현 경기의 7.5점은 좀 섭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바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라시코 형님도 쪽지 요거 형님 풀어주시면 바로 데이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퀵뷰 한 장 먼저 좀 보내드릴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 축구 4경기입니다. 김포와 천안 오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형들 K리그2가 비주류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요 3경기는 제가 라인들만 조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김포와 천안 경기는 최근 김포의 공격력 그리고 천안의 이번 시즌 수비력 고려해 보았을 때 김포 승리와 함께 고배당 노려보실 분들은 마인승까지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K리그2에서 마인승을 바라보기에는 이제 어제 성남 같은 경우 이런 성남 같은 경우 아니면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최근 분위기가 조금은 엇갈리는 양 팀이기 때문에 저는 김포 또 홈 경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인승까지 한번 조심스럽게 컨택해 보겠습니다. 김포 일반승과 마인승 보도록 하겠고요. 자, 부천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사실 양 팀의 사이즈, 조직력과 중원의 안정감만 놓고 보면은 인천이 확실히 낫긴 한데 인천이 문제가 되는 게 원정 경기에서 좀 조직력이 떨어지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이 공격력적인 부분에서도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가 조금 아쉽다는 평가가 있고 부천 같은 경우가 좀 이제 도깨비 팀이죠. 홈 경기에서 뜬금없는 활약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솔직히 역배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님의 역배라 보기 때문에 부천 프랜승 상당히 접근성 괜찮다고 보고 있고 뭐 양쪽 다 양득 가능해 보입니다. 부천도 득 가능해 보이고 인천도 득 가능해 보인다라고 한다면 2.5 기준은 또 심지어 오바가 1.88배당이야. 역배기 때문에 오바까지 보면서 역배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져갈 만한 거는 부천 프랜승, 두 번째로는 오버, 마지막으로는 부천 역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화성과 충남 경기입니다. 진짜 이게 똥대 오줌 경기인데 또 K리그2다 보니까 형들 이런 경기는 대부분 무 아니면 헨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공격력에 대한 조직성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원톱이 있느냐 없느냐를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충남 아산이 그래도 득점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화성은 오늘 제가 볼 때 클린시트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무득점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이제 충남 아산의 승리 또는 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통적으로 가실 분들은 언더도 괜찮고요. 그래서 뭐 충남 아산 승 아니면 햄무 그리고 언더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피바 바로 이제
유로바스켓입니다. 제가 어제 그 방송 인사하면서 라트비아 경기가 딱 눈에 띄는 거야. 그래서 형들한테 이거 라트비아가 왜 역배인지 모르겠다. 이거 그냥 라트비아가 아니라 리투아니아가 왜 역배인지 모르겠다. 리투아니아 프렌슨 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리투아니아가 실제로 오늘 또 역배까지 하고 낭낭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유로바스켓 좋은 경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가지고 와 봤고요. 일단 폴란드랑 보스니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NBA 기준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수가 유세프 너키치가 있습니다. 유세프 너키치가 센터를 보고 있는 그런 팀이겠고요. 뭐 그에 맞게 보스니아는 센터 팀입니다. 그러니까 5번과 4번 구간의 의존도가 좀 많이 높은 선수 팀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가드입니다. 외곽 구간에서 성적이 거의 안 나와요. 3점 성공률이 10%도 안 됩니다. 그만큼 완벽한 이제 빡빡한 이제 여기 포스트 게임을 하는 팀이다. 그러다 보니까 보스니아가 가끔씩 성적을 내는 팀들을 맛보면은 포스트가 좋은 팀들, 그런 팀을 상대로는 생각보다 언더사이즈, 왜냐면 수비가 괜찮거든. 언더사이즈에서 이제 포스트 라인에서 승리를 거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좀 보스니아가 약한 팀들을 좀 꼽아보면은 외곽이 좋은 팀들은 좀 약합니다. 아무래도 외곽이 차이가 많이 나고 외곽 수비가 안 되는 팀이기 때문인데 폴란드가 외곽이 상당히 괜찮은 팀이죠. 뭐 NBA 선수는 없습니다. 폴란드에 뭐 내놓으라는 NBA 선수들은 없긴 한데 그래도 지금 폴란드에서 딱 내놓을 수 있는 선수 말씀드리면은 마테우스 포니카라고 해서 1번 라인입니다. 1번 구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임팩트, 외곽의 임팩트가 워낙 좋은 팀이고 실제로 또 이제 로이드라는 선수도 있는데 얘가 이제 귀화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3점 성공률이 50% 정도가 넘어갑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약간 릴라드랑 비슷합니다. NBA로 치면은 그만큼 외곽의 힘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상성상 보스니아에게 강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뭐 폴란드도 수비가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제가 NBA 분석할 때도 되게 수비 안 되는 팀은 마헨승까지 잘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 일반승, 폴란드 일반승만 보도록 하겠고 이 배당이 1.39 배당이면 저는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바 보면서 그 다음에 마헨승은 패스할게요. 이거 이제 보스니아 프렌승을 드리긴 했는데 보스니아 프렌승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폴란드 마헨을 패스하자라는 의미에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랑 조지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1.01 배당 대 6.28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이 의미가 없는 경기예요. 프랑스가 마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되는 경기인데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가 포스트 팀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유로 바스켓의 형들아 웬반야마랑 그다음에 고베어가 둘 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라고 해서 프랑스면은 웬비도 있고 저기 어디야 고베어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프랑스는 이번 대회에서 고베어랑 웬비를 뺐기 때문에 포스트 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센터 노름을 하는 팀이 아니라 프랑스는 이번 시즌 공격팀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외곽 구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임팩트로 게임을 끌고 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오히려 마헨하기가 더 좋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팀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나중에 이제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토너먼트 가가지고 이제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게 뭐 어느 정도 제가 판단을 내렸을 때는 오히려 프랑스가 외곽 구간에서 야부셀레를 기준으로 외곽질을 하는 그런 팀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지아처럼 이렇게 공격력이 문제가 되는 팀 정도면 충분히 마헨까지 해줄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해외 사시는 분들은 이게 17.5점을 받았는데 더 봐도 돼요. 한 20점대 후반 마헨까지도 봐도 될 것 같아. 오히려 저는 이거는 해외 사시는 분들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마이너스 핸디캡 비중을 더 키우면서 배당을 더 올려보시는 것 또한 하나의 배팅 메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마인 할 거면은 17.5보다 훨씬 더 크게 할 것 같아. 애매한 0.5 마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승, 프랑스 마헨 승, 그리고 언더까지 볼게요. 그러니까 조지아의 문제점입니다. 조지아는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단조로운 팀입니다. NBA 리거도 한 명도 없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았을 때 프랑스는 마헨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성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유로바스켓과 K리그 그리고 국내 야구
일본 야구까지 4가지 종목 12경기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마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12가지 구간에서 총 이제 4가지의 주력 두 조합으로 또 접근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 또 주간 4연승 도전인 만큼 또 자신도 있습니다. 올킬로 또 좋은 성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메이저리그 역배대회에 또 올킬 축하드리고요. 또 복귀하자마자 올킬이다 보니까 또 이제 괜히 또 욕심이 좀 납니다. 이 10연승 한 번 더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쑥TV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지금 복귀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또 복귀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우리 전체표 한번 보도록